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38억 년 전 이 문장의 끝에 찍힌 마침표의 1조분의 1보다 작은 부피 안에 우주 전체의 시공간, 물질, 그리고 에너지가 모두 다 뭉쳐져 있었습니다. 바늘 끄트머리보다도 작았던 그 안은 대단히 뜨거워서 우주는 팽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폭발이 있었고 시간과 공간 그 자체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곧 우주가 냉각되면서 물질과 에너지가 합쳐지기 시작했고 최초의 입자, 원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 별,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팽창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심지어 점점 속도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계속 팽창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떤 과학자는 우리가 이미 블랙홀 안에 존재하며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빅뱅이 블랙홀의 탄생을 의미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빅뱅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만든 것으로 1949년 라디오 방송에서 야 그럼 우주가 빵 하고 나타났다는 뜻이네? 라고 말했던 것에서 유래했는데 팽창 우주론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일이 빅뱅 이론을 비꼬려는 의도를 담고 용어를 만들었다고 의심했지만 호일은 비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빅뱅 이론은 대폭발이라는 의미의 빅뱅이 아니라 무한한 밀도와 온도의 상태인 특이점으로부터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적색 편의라고 하는 파동의 진동수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차가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면 사이렌 소리가 작아지는데 이때에도 음파의 진동수가 줄어드는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매품으로는 청색 편의가 있는데 이쪽은 파동이 시작되는 파원이 관측자와 가까워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은하가 적색 편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우주가 팽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우주 전역에서 발견되는 약 190GHz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입니다. 알고 보니 이 전파는 과거 뜨거웠던 우주에서 발생하여 매질 없이 사방으로 방출된 것으로 1964년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하고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위의 두 근거로 우주의 팽창 현상이 발견된 이후의 우주론에 따르면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은하단들 간의 상대 속도는 은하단들이 서로 잡아당겨 가까워지려는 힘인 중력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즉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팽창 속도를 조사해보니 감소하기는커녕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이 미지의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는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역설계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펄머터, 슈미트, 리스는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빅뱅 이론은 지금껏 가장 성공적인 우주론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빅뱅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주가 기하학적으로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주 질량 에너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로 뉴헤이븐 대학교의 물리학자 니코뎀 포플라프스키 박사는 지구를 포함한 우리 우주가 블랙홀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설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우주의 본질과 그 안에서 블랙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은 물론 그 어떤 것도 끌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공간 영역입니다. 블랙홀은 일반적으로 거대한 별이 핵 연료를 다 소진하고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될 때 형성됩니다. 그 결과 무한한 밀도의 지점인 특이점이 발생하고 그 너머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으로 둘러싸입니다. 포플라프스키는 우리 우주가 이런 특이점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특히 우리 우주의 탄생으로 여겨지는 빅뱅이 다른 우주의 블랙홀일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요. 이 블랙홀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우주, 즉 우리 우주가 탄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가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정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고 신축성 있는 시트를 들고 그 가운데 무거운 쇠공을 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공으로 인해 시트가 처질 것입니다. 이제 작은 공을 시트 위로 굴리면 작은 공이 당겨져서가 아니라 무거운 공이 이미 시트를 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거운 공 쪽으로 굴러갈 겁니다. 이렇게 태양과 같은 거대한 물체는 주변 공간을 휘어지게 하고, 이렇게 휘어진 공간은 다른 물체가 움직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때 포플러프스키는 시공간이 마치 고무공처럼 강하게 압축하면 그 반작용으로 반동하여 팽창한다는 비틀림이라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블랙홀이 형성되면 블랙홀 내부의 물질은 특정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붕괴하고 그 후 다시 튀어나와 팽창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팽창을 새로운 우주의 시작인 빅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이 우주의 팽창의 이유라고 한다면 우주의 반물질보다 물질이 많은 것도 블랙홀이 우리 우주 밖의 물질을 흡수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포플러프스키는 이 과정이 순환적이고 영원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각 모우주는 새로운 우주를 낳고 그 우주가 다시 더 많은 우주를 낳는 식으로 순환합니다. 우주 단위의 자연선택 또는 다산우주 이론으로 알려진 이 개념은 우리 우주가 생명과 복잡성을 위해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에 살아있기 위해선 매우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작은 확률에 기대해야 합니다. 마치 우연히 떨어뜨린 볼펜이 펜 쪽으로 서 있을 확률로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구가 블랙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주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진지한 과학적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 남아있는 심오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아이디어가 이론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가능하다면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영화에서의 멀티버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료한 제 채널에 와주신 귀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